미국인들이 충격받은 한국의 비밀. 홍수나고 지진 와도 인터넷 안 끊긴다고. 한국 지하철에서 4K 영상이 끊김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지진이 터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도로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침착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대피 요령을 숙지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깊은 곳에서도 4K 스트리밍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떠내려갈 듯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10분 단위로 날아오는 재난 문자에는 대피소 위치, 침수 경로,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사람들은 침착하게 대피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빌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CTV는 끊김없이 작동하고 119는 즉시 연결됩니다. 소방차는 AI가 계산한 최적 경로로 현장에 도착하고 구조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그것은 바로 절대 끊기지 않는 인터넷과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뉴욕, 파리, 베를린에서 온 관광객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뉴욕에서 온 관광객, 제임스의 말.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겨서 스트레스 받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10호선에서도 4K 유튜브가 끊김없이 재생돼요. 이게 현실인가요? 베를린에서 온 IT 개발자, 피터의 충격. 독일에서는 고속열차 안에서 화상회의가 끊기기 일쑤인데 한국 KTX에서는 300kmh로 달리면서도 줌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이게 같은 21세기 맞나요? 파리에서 온 유학생, 톰의 한숨. 프랑스 카페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받으려면 커피 한 잔이라도 시켜야 하고 속도도 느려서 온라인 강의 듣다 끊기기 일쑤예요. 그런데 한국은 공원 벤치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속도가 빠르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대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민의식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인터넷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진실, 지금부터 4부에 걸쳐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9위권입니다. 일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226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UAE, 대만 같은 나라들이 최근 기술 투자를 늘리며 속도 면에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속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안정성과 커버리지입니다. 미국의 평균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세계 18위입니다. 속도만 봐도 한국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더 큰 차이는 안정성과 접근성입니다. 뉴욕 지하철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구간은 드물고 연결되더라도 속도가 느려 스트리밍은 꿈도 못 꿉니다. 데이터 로밍 요금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LA 시내 통신사 독점 구조로 인해 요금은 비싸고 속도는 지역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시내에서도 사지 신호가 약한 곳이 많습니다. 시카고 공항 공공 와이파이가 있긴 하지만 접속자가 많아지면 먹통이 됩니다. 속도는 3G 수준으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서울 지하철 전 구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며 끊김없이 안정적입니다. 심지어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도 4K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인천공항 세계 최고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료 와이파이로 여행 정보를 검색합니다. 강릉, 부산, 제주 전국 어디를 가도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 초고속 인터넷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서도 데이터가 터집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 미국 블로거는 한국 방문 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 갔는데 우리 집보다 인터넷이 빨랐다. 미국은 대도시에서도 와이파이 찾기가 힘든데 한국은 산골에서도 오지가 터진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인터넷 인프라는 한국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 와이파이 연결이 자주 끊기고 속도도 느립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속열차 IC 화상회의는 꿈도 못 꿉니다. 데이터 신호가 약해 이메일 확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1990년대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구리선 기반 네트워크가 여전히 주류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오지 신호는 끊김없이 안정적입니다. KTX 고속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h로 달리면서도 줌회의, 넷플릭스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산골 광케이블 덕분에 초고속 인터넷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백두대간 등산로 근처에서도 데이터가 잡힙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유럽보다 20년 앞서 있다. 독일은 아직도 구리선을 쓰는 지역이 많지만 한국은 전국에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 이건 기술의 기적이다. 프랑스는 낭만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인터넷은 낭만과 거리가 멉니다. 와이파이를 쓰려면 비밀번호를 받아야 하고 속도는 느려서 온라인 강의나 스트리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사지 신호도 약합니다. 반면 한국은 번화가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속도는 파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료 와이파이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대전, 울산 어디를 가도 초고속 인터넷이 기본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파리네 집보다 인터넷이 빨랐다. 한국은 인터넷이 공기처럼 당연한 나라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 통신사의 경쟁, 그리고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케이블 전국망 세계 유일의 인프라. 한국은 전국민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깔아놓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 산골짜기, 전남의 썸마을, 심지어 백두대간 등산로 근처까지 광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외곽이나 시골 지역은 여전히 구리선 기반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광케이블은 일부 부유층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럽,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시골 지역에서는 구리선 네트워크가 주류입니다. 광케이블 보급률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전국 광케이블망을 구축했습니다. 당시에는 돈 낭비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 이 투자는 한국을 세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2년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 구축,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에 광케이블을 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인터넷 투자는 과도하다고 경고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5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망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몇 달에서 몇 년 앞선 기록입니다. 한국은 5G 상용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6G 테스트망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2025년 현재 일부 시범 도시에서는 6G 네트워크가 시험 가동 중입니다. 6G는 5G보다 50배 빠른 속도와 초저 지연을 자랑하며 자율주행, 메타버스, 원격 수술 같은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보세요. 지하철, 공원, 광장, 관광지, 심지어 한강둔치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는 약 10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포인트를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부산 해운대 해변, 강원도 설악산 입구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한국에 와서 데이터 로밍 요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공항에서부터 시골 마을까지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니까요. 한국은 정말 인터넷 천국이에요. 2020년 여름 서울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기고 한강이 범람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10분 단위로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입니다. 현재 위치 침수 위험, 즉시 대피하세요. 가까운 대피소 XX동 주민센터 도보 5분.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차량 이동 자제. 이 문자들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과 AI 분석을 통해 침수 위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에는 대피 경로, 교통 상황, 안전 요령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재난 대응이 실패하며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보 전달이 지연되고 대피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일본어로만 발송되어 외국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국어 지원 99% 이상의 문자 도달률, 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점자 안내까지 제공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불과 8초 만에 전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 발송. 지진 규모, 진앙지, 예상 여진 정보 포함.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진동 알림 제공. 일본은 지진 대응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부 지역은 재난 문자를 제때 받지 못했고 외국인들은 일본어로만 발송된 문자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국어 지원과 장애인 배려를 포함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 특히 다국어 지원과 장애인 배려는 글로벌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강 안전망. 한국의 재난 대응력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 수많은 비극을 겪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안전규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사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 2014년 세월호 참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계기. 이 비극들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방, 경찰, 군, 지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인터넷, 전화,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자, TV, 앱, SNS를 통해 동시에 경보를 전달합니다. 교통량, 침수 위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기상 데이터, 지진 기록, 도시 인프라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대피 경로를 계산합니다. 2024년 서울시는 AI 기반 재난 모의 실험에서 92%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허리케인, 지진, 홍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대피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민 참여형 안전 플랫폼 한국의 재난 대응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협력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앱이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침수 지역의 사진이나 도로 붕괴 정보를 앱으로 전송하면 당국이 즉시 확인합니다. AI 분석 제보된 영상과 CCTV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을 감지합니다. 커뮤니티 기반 안전망 SNS를 통해 이웃들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피 정보를 공유합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오면 각자 도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홍수나 지진이 발생하면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개인이 알아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정부와 국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합니다. 한국의 인터넷과 재난 대응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 1순위입니다. 유엔 산하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023년 한국을 재난 대비 우수 사례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행정, 국민의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이다. 특히 통신 인프라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은 정보, 전달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은 허리케인이나 산불 대응에서 한국의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다국어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외국인과 장애인을 배려한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제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을 도입해 사막 지역의 돌발, 홍수와 모래 폭풍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국의 통합관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지진과 태풍,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한국 전문가를 초청해 재난 대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K-안전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기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은 2028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6G는 5G보다 50배 빠른 속도와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미래 기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은 또 한 번 세계 최초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 세종, 수원은 이미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세계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조차 부산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연구 중이며 중국 상하이도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재난 대응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재난에도 살아남는 나라다.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정보가 즉시 전달된다. 기술과 국민의식이 결합된 기적이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부러워합니다. 지진이 터져도 홍수가 나도 화재가 나도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재난 문자는 즉시 도착하고 AI는 대피 경로를 안내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가 부러워하는 K자산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지하철에서 끊김없이 유튜브를 볼 때, 재난 문자를 받을 때, 한강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잠시 멈춰 생각해 주세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감사합니다.